자, 이상기체에 대해서 앞서 배웠던 이 연력학적인 과정의 개념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교과서의 기태 교과서의 6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이상기체라고 있는데 물론 고전적인 이상기체를 의미하고, 고전적인 이상기체의 경우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그것의 에너지가 2분의 3 n kBt, 온도에만 의존하고 부피에는 의존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은 PV는 n kBt. 그 다음에 우리가 엔트로피 역시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얘는 nkB log v, 이제 뒤에 여러 항들이, 온도에 의존하는 항들이 있는데 지금 부피의 의존성만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자세한 식은 여기다 적지 않았어요. 자, 그럼 여러 가지 연력학적인 과정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뭘 생각할 거냐면, Reversible Isothermal Expansion, 가역 과정 중에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아이소란 말은 이제 뭔가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thermal은 이제 온도라는 뜻이고, 이건 이제 우리말로 바꾸면 사실 뭐 한자 말이기 때문에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데, 가역, reversible이라는 뜻이고요. 혹은 뭐 가역 등온 과정, 혹은 가역 등온 팽창 과정,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림으로 한번 이 상황을 표현해 봅시다. 피스톤이 이렇게 있고요. 피스톤에 이제 여기 공기 분자가 이렇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 바깥은 온도가 T인 thermal environment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이상기체 시스템은 thermal environment와 열 에너지를 이렇게 교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압력이란 말을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압력의 의미는 뭐냐면, 이 현재 부피를 V1이라고 할까요? 이 V1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피스톤을 통해서 힘을 가해주고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기체가 P라는 압력으로 피스톤을 바깥으로 밀어내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현재 피스톤을 통해서 내가 외부의 에이전트들이 힘을 이제 가하고 있어야 돼. 얼마만큼 가하고 있어야 되냐면, 기체가 나한테 주는 그 압력과 똑같은 크기의 압력 곱하기 피스톤의 단면적. 그렇죠? 자, 저 힘이 외부의 에이전트가 기체에 주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뉴턴 제3법칙에 의해서 기체는 저 에이전트를 똑같은 힘으로 반대 방향으로 밀어내고 있는, 그리고 그 두 개의 힘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현재 부피가 V1으로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때 이 기체를 팽창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자, 에이전트가 또 힘의 균형을 유지한 상태에서 피스톤을 뒤로 살살 잡아당기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만 이게 리버서블 해질 테니까요. 자, 그 과정을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에너지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이제 계산을 해볼 건데, 자, 이 과정을 효율적으로 분석해 줄 수 있게 하는 것이 PV 다이어그램이에요. 자, 온도와 압력 사이의 관계를 이제 그림을 그려볼 텐데, 등온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온도가 일정해요. 따라서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 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자, 현재 부피가 여기 있고요. 이곳이 V1이고, 팽창을 시킨다고 했으니까 부피가 이렇게 커지는 그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현재 이 A라는 현재 A라는 열평형 상태에서 그 다음에 B라는 열평형 상태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온도를 유지시킨 상태에서. 그럼 제일 처음에 에너지의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에너지의 변화는 계산할 필요 없이 0이에요. 왜냐하면 이 변화 과정에서 기체의 온도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이상기체 에너지는 온도만의 함수인데 온도가 변하지 않으니까 에너지의 변화는 0이죠. 식을 굳이 쓰자면 2분의 3 n kb 델타 t인데 델타 t가 0이니까 이제 0이죠. 그러면 이제 열과 hit을 한번 계산을 해볼 텐데, 자, 우리 아까 이제 열역학 제1법칙에서 이제 이렇게 썼었죠. 자, 델타 Q는 개가 흡수한 열 에너지, 그 다음에 델타 W는 개가 받은 일이에요. 자, 그러면 1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1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1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가 받은 힘을 변위에 대해서 다 적분을 해주면, 자, 엄밀하게는 이제 힘 곱하기 변위의 내적을 다 주워 모으면 이게 바로 이제 받은 1이 되는 거죠. 자, 시스템의 피스톤의 위치를 내가 x라고 표시합시다. 그러면 얘는 피스톤의 위치가 여기 현재 x1에서부터 x2까지 변했으니까 x1, x2. 자, 힘은 왼쪽 방향으로 p 곱하기 a만큼이죠. 근데 변위는 오른쪽 방향으로 있으니까, 자, 요 내적은 어떻게 되겠어요? 요 내적은 마이너스 p a dx에 해당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a 곱하기 dx가 다름 아닌 부피 변화잖아요. 그래서 부피는 a 곱하기 x였으니까,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v1부터 v2까지 p를 부피로 적분하면 그게 기체가 받은 1에 해당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중간 모든 단계에서 열평형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상태방 정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상기체에. 그래서 부피는 압력은 V분의 nkbt dv. 자,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니까 나머지 다 바깥으로 보내면 마이너스 자, 얘는 이제 음수. 즉 기체가 팽창을 하면 시스템에 받은 일은 음수네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시스템이 기체가 일을 했다는 얘기죠. 일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열역학 제1법칙에 의해서 내가 구한 게 이걸 구했고요. 이게 0이었죠. 그 다음에 이게 구했어요. 그럼 이제 델타 Q는 그냥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델타 Q는 뭐가 되겠어요? 델타 Q는 마이너스 델타 W. 즉 시스템은 thermal environment로부터 이만큼 이제 열을 흡수하는 거죠. 자, 이제 정량적인 계산인데 이걸 이제 이해하는 방법은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기체가 팽창하려면 외부로부터 열 에너지를 받아서 그럼 자기 자신의 에너지가 올라가겠죠. 그 올라간 에너지만큼 피스톤을 바깥으로 밀어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열 에너지를 받아서 전부 일 에너지로 다 사용을 했으니까 자기 자신의 에너지는 변함이 없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열역학 제1법칙에 입각해서 에너지의 변화를 계산한 건데 엔트로피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엔트로피. 자, 엔트로피는 자, 전체 우주의 전체 시스템의 엔트로피를 한번 계산해 보겠어요. 그럼 얘는 시스템의 엔트로피 더하기 그다음에 thermal environment 엔트로피 두 개 합으로 쓸 수 있다라고 했죠. 자, 그럼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아까 저거들이 이제 이 공식을 사용할 거예요. 이 뒤에 파트는 온도에 의존하는 파트라고 했는데 온도는 등원 과정이니까 변화가 없죠. 따라서 쟤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자, 엔트로피는 부피가 변한 것에 의해서 N KB log V1 V2 그렇죠? 나중에 엔트로피 빼기 처음 엔트로피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environment 엔트로피는 어떻게 쓸 수 있다라고 했죠? environment 엔트로피는 온도분의 그 environment가 흡수한 열 에너지를 쓰면 된다라고 했죠.
자, environment는 얼마만큼 에너지를 흡수했냐면 environment는 시스템한테 이것만큼의 열 에너지를 빼앗겼어요. 그렇죠? 시스템이 저만큼 빼앗겼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n kBT log v1 v2가 되고 얘는 서로 상쇄돼서 캔슬돼서 이제 0이 되겠죠. 즉 리버서블 아이소서멀 익스펜전에서는 그 익스펜전의 결과로서 기체의 엔트로피는 증가해요.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엔트로피가 증가하죠. 엔트로피가 경우의 수라고 했잖아요. 부피가 더 늘어났으니까 기체들이 공간적인 경우의 수가 훨씬 늘어나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데 반해서 서멀 인바이러먼트는 열 에너지를 빼앗겼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감소해요. 얼마만큼? 정확히 똑같은 만큼. 따라서 전체 우주의 엔트로피는 변함이 없고 따라서 이 프로세스는 이제 리버서블해지는 거예요. 자, 팽창을 할 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기체가 이제 그런 열평 상태에 충분히 가깝게 유지를 하면 그 프로세스는 리버서블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이게 리버서블하다는 얘기는 이제 거꾸로 수축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수축하면 되겠어요? 아이소서멀 익스펜션을 반대로 하면 되겠죠. 아이소서멀 컴프레션, 피스톤을 천천히 눌러주는 거예요. 얼마나 천천히? 시스템이 그 중간에 온도가 변하지 않도록, 그리고 열평형 상태에 항상 머물러 있도록.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아이소서멀 프로세스고요. 리버서블하고. 자, 이런 프로세스의 극단적인 반대 과정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이 과정은 이제 free expansion이라고 부르는 그런 과정이에요. 자,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단열, 일단 공기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 공기를 칸막이를 하나 쳐놓고 이 바깥은 그냥 단열재로 꽉 채우겠어요. 단열재로 꽉 채워서 이제 외부 서멀 인바이러먼트 이런 것도 없어요. 이 시스템은 어느 누구와도 에너지를 교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현재 기체는 이 안에만 있어요. 이렇게 한쪽에만. 자, free expansion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때 갑자기 중간을 나누는 칸막이를 없애는 거예요. 칸막이를 없애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기체가 그냥 이렇게 전체 공간을 다 채우게 되겠죠. 자, 앞에 소개해드렸던 아이소서멀 익스펜전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소서멀에서는 기체가 피스톤을 밀면서 일을 하면서 팽창을 했는데 여기서는 아무런 에너지 교환이 없이 그냥 팽창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개의 에너지는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에너지 변화는 자, 이건데 걔는 바깥에 일을 했나요? 일을 하지 않았어요. 피스톤을 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걔는 서머 인바이러먼트로부터 열 에너지를 흡수했던가요? 흡수하지 않았어요. 자, 단열재로 꽁꽁 차단되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런 에너지 교환이 없기 때문에 걔의 에너지는 변함이 없어요. 따라서 처음의 온도가 T1이었다면 나중 온도가 처음의 온도가 T였다면 나중 온도도 T죠. 그렇죠? 온도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에너지는 온도만의 함수인데 온도가 변함이 없으니까 에너지가 변함이 없으니까 온도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두 개 이제 1번에서 보여드렸던 아이소서멀 익스펜전하고 그 다음에 프리 익스펜전 이제 두 경우를 잘 비교를 해보면 변화가 일어나기 전의 상태 둘 다 똑같죠. 그렇죠? 부피가 V1이었고 온도가 T였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상태도 부피가 V2이고 온도가 T이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관여하는 열과 1에너지의 내용은 이제 바뀌었네요. 엔트로피는 어떻게 될까요? 엔트로피는 전체 우주의 엔트로피는 역시 시스템의 엔트로피 더하기 thermal environment의 엔트로피 두 개의 합인데, 이 경우 thermal 엔트로피는 이 시스템의 변화와 무관하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 파트는 0이에요. 그 다음에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부피가 변했으니까 nkb log v1 v2 역시 양수가 되네요. 그렇죠? 자, 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내가 두 개의 연력학적인 프로세스를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둘 다 한번 PV 다이어그램에서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둘 다 A라는 상태에서 B라는 상태로 이동을 했어요. 그런 연력학적인 프로세스예요. 근데 한 가지 과정은 이 중간 단계에서 온도와 압력과 부피가 다 유니크하게 정해지는 이런 경로를 쫓아와서 이동을 했고요. 이러한 경로에서는 전체 엔트로피 변화는 0이었어요. 시스템 엔트로피는 변했지만 그만큼 똑같은 만큼 레저버 엔트로피가 감소했기 때문에 우주 엔트로피의 변화는 없었어요. 반면에 지금 방금 소개해드린 이 isothermal free expansion에서는 변화가 일어났죠. 팽창이 일어나서 똑같이 A에서 B로 갔는데 중간이 정의가 안 되는 거죠. 중간이 그냥 열평의 상태가 아니니까 압력이 얼마고 온도가 얼마고 몰라요. 그냥 중간에 이렇게 갔어요. 자, 이런 과정에서는 엔트로피 변화가 0보다 큰게 되네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예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thermodynamic process는 출발점과 끝점이 같다고 해서 그 두 개의 thermodynamic process가 같은 게 절대 아니에요. 시작점과 끝점이 같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 뭐 이런 경로를 쫓아오던가 아니면 이런 경로를 쫓아오던가 아니면 좀 전에 소개드렸던 대로 선으로 그릴 수 없이 그냥 중간이 열평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무수히 많은 그런 thermodynamic 프로세스가 두 상태를 연결할 수가 있는데, 그런 모든 프로세스마다 관여하는 일과 열 에너지는 다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물리량을 두 개로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면 에너지, 엔트로피, 부피, 압력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열 이런 게 두 개로 나뉘는데, 어떻게 나누냐? 일과 열은 과정에 의존하는 거예요. 과정. 1번 과정을 거쳤느냐, 2번 과정을 거쳤느냐, 3번 과정을 거쳤느냐, 그때마다 다 다른 값이 나와요. 반면에 에너지, 엔트로피, 부피, P는 그것의 변화량은 어떤 과정을 겪더라도 다 똑같죠. 좀 전에 엔트로피만, 온도, 이런 거 다 똑같았었잖아요. 그쵸? 온도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얘네들을 스테이트 펑션이라고 불러요. 스테이트 펑션이라고 부르고, 그에 반해서 일과 열은 스테이트 펑션이 아니에요. 우리가 통계역학 시간에 에너지, 엔트로피, 압력, 온도 이런 건 전부 다 연력학 상태에서 우리가 다 어떻게 계산한다가 다 정의가 됐었죠. 반면에 일과 열은 우리가 어떤 이런 프로세스를 생각하자라고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정해줘야만 이제 그것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연력학 제1법칙을 이제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렇게. 보통 우리가 D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변분인데 나중 거 빼기 처음 거 이런 뜻인데, 반해서 D 바를 쓰면 나중 거에서 빼기 처음 거 이게 아니라
처음에서 나중으로 이런 특정한 경로를 거쳐갔을 때 그렇게 경로까지 다 말을 해줘야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런 양의 차이를 변화량을 얘기할 때는 이제 바를 써서 나타내기도 해요. 이게 일과 열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